자, 또 연결해가지고 해보죠. 자, 이제 몇 번 문제입니까? 9번 문제. 자, 주택관리사 문제라고 되어 있죠. 주식회사 한국은 보조부분 A와 B, 보조부분 A, B, 제조부분 X, Y를 가지고 있다. 단계배분법을 적용을 할 때 제조부분 X에 집계된 부분원가 총액은 얼마냐? 다만 보조부분 B부터 배부한데, 그럼 제가 여기 이렇게 쓸 때 B부터 먼저 쓸게. B부터 먼저 쓸게. 자, 밑에 보니까 보조부분 A, B가 있지. A, B가 있고, 부분 개별원가 있고, 부분 공통원가 있는데, 부분 공통원가에 자료가 없어. 부분 공통원가에. 그리고 합계가 4만원이라고 주어져 있다고. 근데 부분 공통원가 배부 기준이 있네. 킬로와트가 있네. 요걸로 일단 부분 공통원가를 배부를 해야 돼. 배부를 해가지고 보조부분 AB에서 발생된 걸 뽑아봐줘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써보자. 보조부분 AB가 있는데 BA 순으로 쓰자. B부터 할 거니까 BA. 그리고 제조부분 XY. 자, 부분 공통원가 4만원을 밑에 공통원가 배부 기준으로 배부를 해보자고. 그러면 2대 1대 3대 4, 20%, 10%, 30%, 40%네. 그러면 A에는 8,000원이 배부되겠네. 그죠? 근데 원래 12,000원 있지. 그럼 총 2만원이네. A는 2만원. B는 26,000원이 있는데 부분 공통원가가 배부되는 게 10%니까 4,000원이니까 3만원이겠네. 3만원. 됐죠? XY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는 바로 배부할게요. 배부. 단계배부법 B부터 배부한다. 이렇게 배부한다. B부터 배부해보자. B에 배부할 때 보니까 밑에 용역 수수관계가 있네. B를 보자고. B. 자, A의 용역 수수관계 30%는 무시해야지. 무시해야 되고 40%, 30%네. 그러면 4대 3이네. 4대 3. 자, 그러면 4대 3 하면 숫자가 지저분하겠는데? 숫자가 지저분하겠는데? 보니까. 그죠? 총 3만원을 4대, 아니지. 다시 얘기할게요. B부분부터 배부하니까 A, X, Y 기준으로 배부를 해줘야지. 다시 9번에 표의 두 번째 표에 용역 수수관계 B부터 봐. B. 괜히 순서를 바꿨네. B부터 봐봐. 보조부분 A의 30%, X의 40%, Y의 30% 돼 있지. 30%, 40%, 30%네. 그럼 30% 하면 9,000원. 40% 하면 12,000원. 30% 하면 9,000원 요래 배분되네. 자, 이제 그 다음 A 걸 배부해보자. A는 단계배분법인데 원래 2만원 발생한 게 있었는데 B로부터 받은 9,000원이 있었지. 9,000원이 있으니까 29,000원을 배부해야 되겠지. 29,000원을 XY에다가 이제 배부를 해야지. XY에 배부하려고 보니까 기준이 60%, 20%. 그러면 6대 2, 3대 1이네. 3대 1. 그러면 4분의 3, 4분의 1이네. 그걸 배부를 하면 21,750원 이래 되네. 여기는 7,250원 이래 되고. 그죠? 그래서 지금 X부분만 물어보니까 요거 합계 내고 X부분은 자체적으로 발생된 원가까지 합계를 내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자,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세무사 문제라고 돼 있지. 조금 까다롭겠네. 자, 주식회사 세무는 제조부분 P1, P2, 보조부분 S1, S2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단계배부법이래. 보조부분 원가에 배부를 한다. 보조부분 간의 용역 수수관계와 부분 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P2에 배부될 보조부분 원가는 S2, S1 순으로 배부한대. 그럼 보조부분이 S1, S2거든. S2부터 배분할 거니까 아까처럼 S2부터 먼저 써볼게. 자, 보조부분 S2, S1, 그죠? 그리고 제조부분 P1, P2. 자, S2부터 먼저 한다. S2, S1. 자, S2에서 발생된 원가가 얼마인데? 12만원. S1은 10만원. 12만원, 10만원. 자, 요렇게 배부할 거다. 단계로.
자, S2부터 배부해보자. S2부터. 자, 용역 수수관계 밑에 보니까 부분원가 밑에 S2는 자, P1, P2에 400kW, 200kW, S1에 200kW. 자체적으로 200kW 있죠. 그 자체적으로 배부한 거는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P1, P2에는 4, 2, S1에는 2. 그러면 합치면 8이네. 그죠? 그럼 8분의 4, 8분의 2, 8분의 2 이렇게 하면 되겠네. 4대 1대 1 순으로 갔네. 2대 1대 1 순으로. 2대 1대 1 순으로. 그러면 4분의 2. 그죠? P1부터 하자. 4분의 2, 6만원. 4분의 1, 3만원. 4분의 1, 3만원. 자, 이제 S1을 배워보자. S1은 자체적으로 발생된 원가 10만원에 S2로부터 배분받은 3만원을 더하니까 13만원을 배분해야 되겠네. 13만원을. 어떻게 배분하는데 P1, P2에 S1에서 P1, P2로 용역 수수관계를 보면 24시간, 40시간 돼 있네. 그럼 총 64시간 있네. 64시간 중에 24시간. 64시간 중에 24시간 하면 얼마가 되지? 여기 곱하기 64분의 24시간. 여기는 64분의 40시간 하면 되겠네. 됐죠? 됐나요? 요거 계산하면 81250 이래 되나 보네, 이게. 81250. 그럼 요 금액은 얼마가 되겠노? 48750 이래 되겠네. 됐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묻는 건 뭔데? P2에 배분될 거. 요거 합계 내면 되겠네. 됐죠? 숫자만 좀 지저분하지. 안 어렵네. 자, 11번과 12번은 보지 마요. 11번과 12번은 회계사 기출 문제인데 이거 좀 많이 어려워. 중간에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거든. 보지 마. 고시 공부할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13번. 보조부분 원가의 배분 방법 중 상호 배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옳은 거. 자, 1번에 보조부분 원가의 배분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 상호 배분법은 연립방정식 푸는 거랬다고. 순서를 정해야 되는 건 단계 배분법이었다. 자, 이번에 직접 배분법에 비해 적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직접 배분법이 훨씬 간편하지. 상호 배분법이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어? 우리가 지금 보조부분이 2개라서 그렇지. 보조부분이 3개 이상이면 미지수가 3개 이상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고. 됐죠? 동그라미 3번에 모든 보조부분 간에 제공된 서비스를 완전하게 고려해서 배분하는 방법이다. 그래, 이게 맞는 말이네. 동그라미 4번에 단계 배분법에 비해 순이익을 높게 계산하도록 하는 배분 방법이다. 단기 순이익이 높게 배분될 건지 적게 배분될 건지는 몰라. 결과치에 따라서 해봐야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네. 자, 14번에 주식회사 간평은 2개의 보조부문, 수선과 동력, 그리고 2개의 제조부문, 조립과 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선 부분에 집계된 부분원가는 수선 부분은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을 할 거고, 동력 부분은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을 할 거다. 기계 시간, 하나는 노무 시간, 하나는 기계 시간.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기 전에 집계된 내역이 다음 것 같다. 보조 부분의 원가 보니까 수선 부분은 부분 원가 4만 원, 동력 부분은 3만 5천 원, 제조 부분 15만 원, 10만 원. 그럼 보조 부분의 수선과 동력 부분에서 발생된 원가 4만 원과 4만 5천 원을 제조 부분, 조립 부분과 포장 부분에 배분을 할 건데, 수선 부분은 노무 시간 기준으로, 동력 부분은 기계 시간 기준으로 배분을 할 거다. 그 얘기야. 자, 상호 배분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을 했을 때 조립 부분에 집계된 부분 원가의 합계액은 다만 보조 부분 용역에 자가 소비분은 무시한다. 이걸 고려하게 되면 더 어려워진다고. 자가 소비분은 무시하고 한다. 무시하고. 자, 그림을 한번 그려야 돼. 자, 보조 부분에 수선, 동력, 그리고 조립 부분에 포장, 조립, 포장. 상호 배분법이라고. 상호 배분법. 영상이 중간에 잠깐만 끊겼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실 때는 연결을 해놔 놓을게요. 자, 다시.
자, 보조 부분, 수선과 동력 부분이 있고, 제조 부분에 조립과 포장 부분이 있다. 우리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전부 다 인식하는 게 상호 배분법이었다. 그럼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부터 먼저 파악해보자. 그 얘기예요. 다시, 아까 수선 부분은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했고, 동력 부분은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안 됐다. 자, 수선 부분부터 파악해보자. 수선 부분 보니까 노무 시간이 수선 부분 자체적으로는 2000시간, 그리고 동력 부분에는 2400시간. 그죠? 2400시간. 그리고 조립 부분에는 3200시간. 그리고 포장 부분은 2400시간 돼 있죠. 자, 맨 밑에 줄에 다만 보조 부분 용역의 자가 소비분은 무시한다 돼 있으니까 보조 부분에서 수선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2000시간은 무시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2400시간, 3200시간, 2400시간 요걸 기준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합계를 내면 4800에 7000에 8000시간이지. 8000시간. 8000시간 분의 동력 부분이 2400시간이니까 30%네. 그죠? 그죠? 수선이 동력 부분의 30%. 0.3. 이렇게 하자. 30%. 자체적으로 쓴 게 2000시간이 있는데 이건 무시한다고. 무시한다고. 그리고 조립 부분에는 3200시간이니까 40%. 그리고 포장 부분에 2400시간이니까 또 30%. 자, 동력 부분의 용역 수수 관계는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자, 동력 부분은 기계 시간 기준으로 배분을 하는데 보조 부분 기계 시간 보니까 수선 부분에서 소요한 게 5000시간, 동력 부분 5000시간, 조립 부분 10,000시간, 포장 부분 10,000시간 돼 있죠. 근데 동력 부분 자체적으로 자가 소비한 부분은 우리는 무시한다 그랬어요. 그럼 5000시간 무시하면 5000시간, 10,000시간, 10,000시간 총 25,000시간이네. 25,000시간 중에 수선 부분이 5000시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20%가 되겠네. 그죠? 그리고 10,000시간, 10,000시간 40%, 40%야. 됐죠? 됐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연립 방정식을 도출해내야 된다고. 연립 방정식 도출해내보자. 어떻게 도출해낼 건데, 자, 수선 부분이 배분해야 될 원가가 A라고 가정을 해볼게. 수선 부분이 배분해야 될 원가가 A. A를 배분한다. A는 얼마가 될 거냐? 수선 부분에서 발생된 원가가 아까 얼마가 있었냐면 4만원 있었다고. 4만원. 4만원. 자, 그리고 두 번째, 동력 부분에서 배분해야 될 원가는 B라고 해보자. 동력 부분에서 발생된 원가는 B. 배분해야 될 원가. 동력 부분에서 발생된 아까 부문 원가가 35,000원이 있었어요. 35,000원. 거기에다가 뭘 더해야 되느냐? 동력 부분에서 배분해야 될 원가 중에 수선 부분에서 30% 받는 게 있었지. 그죠? 그 수선 부분이 배분해야 될 원가는 A니까 그 중에 30%. 0.3A. 그럼 반대로 수선 부분은 동력 부분에서 받는 게 20%가 있었지. 그래서 0.2A. 0.2B. 이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이 연립 방정식을 풀면 해답 보고 갈게요. A는 5만원. B는 5만원 이래 되네. 간대. 그럼 즉 수선 부분에서 배분해야 될 원가는 자체적으로 발생된 4만원 뿐만 아니라 동력 부분에서 배부받은 만원까지 포함한 5만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B, 동력 부분에서 배분해야 될 원가는 자체적으로 발생한 35,000원 원가뿐만 아니라 A로부터 배분받은 15,000원을 포함해서 5만원을 배분해야 된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뭘 할 건데? 조립 부분에 집계된 부분 원가에 할게. 자, 이제 배분해보자. 자, A, B. A, B라고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알게. 수선, 동력, 보조, 그리고 제조. 제조는 조립, 포장. 그죠? 그때 수선, 그리고 동력. 자, 수선 부분부터 한번 배부해보자. 수선 부분 아까 우리 자체적으로 발생된 건 5만원이지만 배부해야 되는 건 5만원이랬다. 5만원을 배부해야 된다.
5만 원을 어떻게 배부할 건데 자가 소비분은 무시한댔다. 무시하고 동력 부분에 몇 프로를 배부해야 되는데 아까 동력 부분에 배부해야 될 게 또 아까 수선 부분에서 동력 부분에 배부해야 될 게 30%. 15,000원. 그리고 조립가 포장에는 40%, 30%네. 2만원, 15,000원. 자, 이제 동력 부분에서 배분해야 될 원가가 또 5만원이랬다. 그죠? 자가 소비분은 무시하고. 자, 동력 부분 보자. 동력 부분의 용역 수수 관계는 수선 부분의 20%, 조립의 40, 이렇게 갔다. 자, 20% 만원. 그리고 2만원, 2만원 이렇게 되네. 됐나요? 그럼 조립 부분에 짓게 될 부분 원가 계획은 조립 부분은 요거에다가 자체적으로 발생된 15만원 더하면 19만원이 되겠네. 자, 검토 한번 해볼게. 아까 우리 수선 부분에서 발생되는 원가가 35,000원이 있었다고요. 4만원. 수선 부분에서 발생된 원가가 4만원이 있었다고요. 그 4만원에 동력 부분으로부터 배부받은 만원까지 포함해가지고 5만원을 배부하는 거야. 그죠? 자, 동력 부분 보자고요. 동력 부분 자체적으로 발생된 원가가 35,000원이 있었다고요. 35,000원. 거기에 수선 부분으로부터 배부받은 15,000원을 포함해서 5만원을 배부하는 거야. 됐죠? 상호배부법은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다. 연립방정식.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15번 연습 한 번 더 해보자. 자, 주식회사 간평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주식회사 간평은 수선 부분과 동력 부분 두 개의 보조 부분과 도색 부분 및 조립 부분 두 개의 제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평은 상호배분법을 사용해서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한다. 그죠? 자, 2001년도 보조 부분의 용역 제공은 다음과 같다. 보조 부분 보니까 수선 동력이 있네. 수선은 시간이네. 시간.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동력은 킬로와트 기준이네. 자, 그리고 자가 소비 부분은 없네. 보니까 다 하이픈으로 돼 있네. 2001년도 보조 부분인 수선 부분과 동력 부분으로부터 도색 부분에 배부된 금액은 10만 원이고 조립 부분에 배부된 금액은 8만 원이었다. 8만 원이었다. 동력 부분에 배부전 원가는 어떻게 되냐? 좀 재밌네. 좀 재밌네. 자, 요걸 한번 그려보자. 자, 보조 부분. 수선, 동력, 제조 부분, 도색, 조립. 자, 수선 부분이 있을 거고, 동력 부분이 있을 거야. 됐나요? 됐죠? 해볼게요. 수선 부분에서 원가를 배분을 하고 동력 부분에서 원가를 배분을 했대. 얼마씩 배부했는데? 모르겠어. 어쨌든 배부를 했더니 지금 결과가 어떻게 돼 있냐면 도색 부분에 짓게 된 게 10만 원이더래. 그리고 조립 부분은 8만 원이더래. 요걸 가지고 동력 부분에 배부전 원가를 한번 계산해보래. 결론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 뭘 가지고 하느냐? 또 연립방정식을 한번 계산해봐야지. 연립방정식을 뽑아내려면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 아까 도표를 또 한번 그려야 된다고. 요 옆에다 그려볼게. 수선, 동력, 그리고 도색, 조립. 자, 수선부터 배부해보자. 수선은 동력의 400시간, 도색의 1000시간, 조립의 600시간이니까 총 2000시간이야. 2000시간. 2000시간 중에 400시간을 동력에 투자했네. 동력에. 그러면 20%겠네. 20%. 그리고 도색의 1000시간이니까 50%네. 그리고 조립의 600시간이니까 30%네.
됐나요? 그러면 수선에서 배분해야 될 원가가 A라고 가정을 해볼게. A라고 가정을 하면 0.2A는 동력으로 가고 0.5A는 도색으로 가고 0.3A는 조립으로 간다고. 여기다가 계산해보자. 수선에서 배분해야 될 원가가 A라고 가정을 하면 0.2A는 동력으로 가고, 그죠? 그리고 0.5A는 도색으로 가고, 그리고 조립은 0.3A가 간다고. 됐죠? 다시 도표 또. 자, 이제 동력 부분을 보자. 동력 부분을. 동력 부분은 지금 보니까 2000kW는 수선, 도색은 4000, 조립은 4000kW 이렇게 소요가 됐어요. 그럼 총 10,000kW네. 그 중에 수선에 간 게 2000kW니까 20%야. 그리고 나머지는 40%씩 갔어. 그럼 만약에 동력에서 배분해야 될 원가가 B라고 따지면 0.2B, 0.4B, 0.4B가 되겠네. 이걸 B라고 따지면 0.2B, 0.4B, 0.4B가 되겠네. 끝났네. 끝났어. 이거 두 개 더한 게 10만원. 이거 두 개 더한 게 8만원. 요걸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지. 연립방정식을 풀면 얼마가 나오냐면 A는 10만원, B는 얼마가 나오냐면 B는 12만 5천원 이래 나와요. 됐나요?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 갖다 숫자를 써볼게. 요 금액이 10만원이란 얘기야. 10만원. 요 금액이 12만 5천원이란 얘기라고. 이걸 요렇게 배분을 하고, 이걸 요렇게 배분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정답은 10만원과 12만 5천원이냐? 아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배부 전의 원가를 물어봤어. 배부 전의 원가. 배부 전의 원가라? 그게 무슨 말인데? 지금 우리가 계산한 이 10만원과 12만 5천원은 배부할 금액이라고. 배부할 금액. 배부할 금액이라고. 배부할 금액. 배부할 금액이 무슨 말인데? 보조 부분, 동력 부분에서 발생된 원가는 12만 5천원이 아니라 얘가 발생된 원가에 수선 부분으로부터 받은 원가까지 포함하니까 12만 5천원인 거야. 그러면 수선 부분으로부터 받은 원가를 차감해야 되겠지. 수선 부분으로부터 받은 원가가 얼만데? 0.2A니까 이게 2만원이지. 2만원까지 포함해서 12만 5천원을 배부를 했대. 그러면 동력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된 원가는 10만 5천원이겠지. 문제 재밌죠? 그죠? 퍼즐 맞추기 같죠? 그죠? 됐습니다. 자, 16번에 상호배우법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17번에 상호배우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보지 마세요. 이것도 보지 마세요. 이거는 횟수가 있어가지고 좀 까다롭고. 18번에 상호배우법도 보지 말고 19번 한번 보자. 19번에 이중배분율법 나온 거 한번 보자. 19번에 이중배분율법. 자, 주식회사 한국은 보조 부분인 동력부와 제조 부분인 절단부 조립부가 있다. 보조 부분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동력부는 절단부와 조립부에 전력을 공급을 하는데 각 제조 부분의 월간 전력 최대 사용 가능량과 3월의 전력 실제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돼 있죠. 이중 배분율법을 쓸 건가 봐. 최대 사용량이 있고 실제 사용량이 있네. 한편 3월 중에 각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안전원가는 다음과 같다. 동력부, 절단부, 조립부 있죠. 동력부에서 발생된 이 제조 안전원가 총 합계 15만 원을 절단부와 조립부에다가 이제 배분을 할 거라고. 그때 단일 배분율법이면 15만 원을 한 개 기준으로 배분을 할 건데 지금 이 문제는 이중 배분율법이니까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배분을 할 거야. 배분을 한번 해보자. 자, 동력부. 이걸 가지고 절단부와 조립부로 배분을 한다. 배분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냐면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을 배부하려고 보니까 이 회사는 이중 배분율법에 따르기 때문에 변동 제조간접비와 고정 제조간접비로 구분해서 한대. 그때 변동 제조간접비는 얼마냐면 5만 원. 고정 제조간접비는 얼마냐? 10만 원. 이걸 각각 별개의 기준에 따라서 배부해준다. 변동원가는 뭘 가지고 하는데? 실제 사용량. 절단부와 조립부에 300kW, 200kW 썼으니까 총 5분의 3, 5분의 2, 60% 3만 원. 2만 원. 이때 배부 기준은 실제. 자, 이제 고정 제조간접비 배부해 볼게. 고정 제조간접비는 최대 사용량 기준이라고. 최대 사용량 기준은 500kg, 500kW니까 1대1이네. 그죠? 5만 원. 5만 원. 이건 최대 조업도 수준이다. 됐죠? 그럼 절단부와 조립부에 지켜야 되는 원가는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됐습니다. 자, 20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주식회사 한국은 제조 부분인 조립 부분과 도장 부분이 있으며 보조 부분은 전력 부분 하나가 있다. 2001년 3월 중에 부분별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와 제조 부분이 사용한 전력의 실제 사용량과 최대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한편 전력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 32만 5천 원은 변동 원가가 10만 원이고 고정 원가는 22만 5천 원이다. 뭐야? 똑같은 문제네. 글자만 바꿔보자. 글자만. 여기다가 그대로 하면 되겠네. 그죠? 동력이 아니라 이제 전력이네. 전력. 그리고 조립과 도장이네. 됐죠? 변동비는 10만원. 고정비는 22만 5천원. 자, 배부해보자. 변동비부터 배부해보자. 변동비는 실제 사용량 기준이니까 조립 부분에 300kW, 700kW, 3대7이네. 그죠? 그럼 3만원. 7만. 자, 이제 고정 제조 간접비 한번 배부해보자. 고정 제조 간접비는 최대 조업도 수준이니까 최대 사용 가능량 500kW, 1000kW. 5대 10이네. 그러면 1대 2네. 그죠?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하면 이게 얼마? 7만 5천 원. 그리고 14만 5천 원. 15만 원. 그럼 요거 정답이네. 요거 물어봤네. 됐죠? 간단합니다. 예, 간단합니다. 요 정도 하죠. 요 정도 하고, 다음 파트는 연산품과 부산물의 회계 처리로 가는 게 아니라 활동 기준 원가 계산부터 먼저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활동 기준 원가 계산하죠.